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어떤 지위냐면은 탄핵됐던 전 정부 인사들 있잖아요. 탄핵됐다가 결국은 다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다 기각이 됐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들 뭐 탄핵 시도됐던 게 29번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무지막지한 짓을 했던 거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다 고위 공직자를 탄핵시켰고 당연하게도 이런 탄핵들 다 기각이 됐고 기각이 됐는데도 이런 사람들 다 돌아와서 뭐 스스로 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 그만두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고 있냐, 바로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뭐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자르려고 그 기관을 없애는 법까지 만드는 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행태입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면은 방통위 대신에 이런 기관을 만든다고 그래요.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신에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면 어떻게 되냐? 방통위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제 직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통위 기능을 여기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통위는 기구는 있어도 이제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실상 자르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고 사람을 못 자르니까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뭐 한번 자르려고 했었죠. 탄핵 시도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헌재에서 이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임명 하루 이틀 만에 탄핵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게 4대4로 기각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진숙을 더 이상 자를 수가 없고 임기는 남아있고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2년 가까이 남아있으니까 사람을 못 자르면 우리가 그냥 방통위를 그냥 새로 방통위 유사기구를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총장도 사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찰총장 버티면 되거든요. 검찰총장도 법으로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2년간의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데 심은혁 총장 나갔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압수수색 받고 이런 거 본인이 나갔기 때문에 저렇게 좀 수사에 취약한 상태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티면 되는데 그렇게 버티는 사람이 사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버티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방통위 유사기구를 만들게 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만드는 게 이 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하고 다를 게 없는 기구를 방통위 간판만 바꿔가지고 만든다는 것이고요. 자,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발의가 돼 있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송통신 분야의 법안들이 진짜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기업인데 YTN하고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사장도 지금 강제 교체를 할 수 있게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다니까요. 지금 방통위 없애는 법은 이미 아직 발의 단계긴 한데 지금 사장 강제 교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헌재로 가지 않을까. 헌재로 가면은 아무리 이재명 정부의 뭐 진보화된 헌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헌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사유기업을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마음대로 사장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거는 사유재산권 침해고 기업 경영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저는 위헌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송과 관련된 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 심지어 사람을 못 자르니까 기관을 없애겠다는 이 발상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방통위와 관련된 판결이 하나 나와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실게요. MBC 같은 경우에 MBC 이사 선임에 대해서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에서 28일 날 조능희 뭐 MBC 전 MBC 플러스 사장 뭐 송영훈 나 이런 사람 이제 그 MBC 쪽에 이제 골수 인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2인 체제에서 임명된 MBC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
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처음에 집행정지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정작 본 소송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줘서 임명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원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눈치를 보는 거죠. 이 논리를 도대체 왜 취소하라고 보니까 2인 체제가 위법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예 이런 판결을 낼 것 같으면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아무리 법에 정족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 명이라는 게 이진숙 위원장하고 그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그 왜 두 명이서 했어요? 그 국회에서 이사추천을 안 해주니까 두 명이서 한 거 아니에요? 두 명이서 한 거면 위법하다.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판결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명 체제 자체는 뭐 법에 정족수 규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니까 너네 둘이서 이 MBC 이사들을 임명한 건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방통위를 없애려고 유사 방통위를 만드는 법안을 올리고 법원에서는 또 이제 그 2인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결정들을 뒤집고 전방위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어떤 처신을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빵에 관해서 이제 그런 거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뭐 빵진숙이라고 이제 계속 그 모멸적인 그런 명칭으로 그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좌파 쪽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 빵이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이제 직원들 사다 준 것이다 뭐라고 이제 그렇게 그 해명을 올렸었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지사의 그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라든지 이거 보셨잖아요. 뭐 집안 제사상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요?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참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비교나 이런 어떤 사용 내역에서는 좀 비교할 수준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